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작년 2022년 7월 14일 착공식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연기가 되었죠. 작년 7월 그동안 지난했던 SK 하이닉스의 착공식까지의 과정을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SK 하이닉스의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곧 작년에 하지 못했던 착공식도 공식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원에 생기는 곳입니다. 115만 3,502제곱미터, 약 126만 평, 일부 취락지구를 제외한 면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0년간 120조 원에 투입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총 4개의 팹, 반도체 생산시설입니다. 4개의 팹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 제곱미터, 약 135만 평 규모에서 416만 제곱미터, 약 126만 평 규모로 일부 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인구 원산면 일원에 41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서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마치면 2022년 7월에 착공해서 2027년에는 반도체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산면 일대에 착공되는 SK 하이닉스 1기 착공은 평택 삼성반도체 1기 라인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지각 변동에 대비한 선제적, 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로 반도체 수요의 꾸준한 증대가 있기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 설비 확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상생을 통한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반 마련과 기술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는 4가지 테마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팹 공장 하이닉스 부지, 두 번째로는 위아래쪽으로 들어오는 협력화 단지가 들어오고요. 세 번째로는 집단 에너지 시설, 네 번째로는 복합 용지 등에서 크게 4개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37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천문학적인 파급 효과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착공에는 들어가지만 2년 정도는 부지 조성 공사를 해야 되며 그 이후 실질적인 팹 공장을 짓는 시기는 앞으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에 팹 공장 1기 라인이 돌아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이 감정가보다 높은 토지 보상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수용률이 50%가 넘어야 착공이 가능한데 그동안 토지 보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5월 50%를 넘기게 되어서 SPC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70% 정도 토지 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서 올해 5월에 7월 14일에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유치가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안성시 주민들이 SK 하이닉스와 안성시 간 이루어진 배상 금액 및 배상 관련 협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성 주민들은 오폐수가 한천을 통해 고삼저수지로 유입되면 저수지 기반으로 어업 및 낚시 영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해온 주민들이 폐업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출이 계획된 오폐수 1일 방류량이 33만 6천 톤으로 양이 막대하고 오폐수의 100여 종에 가까운 화학 독성 물질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 오폐수 온도가 높아 주변 하천 생태 서식처를 파괴할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등이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설립 계획은 3년째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위에 여러가지 이유와 환경영향평가가 연기되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용인에 대해서만 환경평가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에서 나온 방류수가 주변 지역인 안성시를 통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성에 대한 추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성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해졌고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예외로 인정한 정부 심의에만 2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후 어업계 구성원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배상 방법과 금액 등에 관해 어업계와 안성시가 액수와 지급 방법을 정하고 SK 측에 제안하는 식으로 한 차례 합의하였으며, 또한 배우산업단지를 안성시 양성면 일대에 세워주는 것 등등을 서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의 위치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남쪽으로 약 8km 지점으로, 원산면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중부고속도로와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서로는 경부고속도로, 북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남으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등 4방향 모두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전국 각지로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가 탄탄한 지역으로 물류의 핵심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용인 IC 부지의 위치 변경과 SK 하이닉스의 요구사항들로 인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전체적인 개통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량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에 따라 대규모 유통 물량 등 교통을 소화하기 위한 진입도로, 지방도 318호선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416만 제곱미터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 경남의 정밀기계, 전북의 디스플레이, 충북의 2차전지 등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도록 처인구 이동읍에 약 9만 평 규모의 제2용인 테크노밸리와 처인구 원산면 중릉리 일원의 반도체 협력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또한 기흥구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에는 R&D 기능을 강화한 첨단 제조, 지식산업용지 13만 평을 확보해 첨단 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기흥구에 삼성 반도체 생산시설이 있는 데다가 지곡 일반 산업단지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 리서치 테크놀로지 센터, 통삼 일반 산업단지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 글로벌 등을 유치한 만큼 시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K빌트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곳으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를 담당하는 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도 입주하게 되는데, 착공 예정된 4기 팩공장이 모두 완공된다면 SK 하이닉스의 웨이퍼 기준 생산 능력이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대만과 미국의 생산량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그리고 그 호재의 특수를 받을 수 있는 백안면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여러분도 부의 흐름에 올라타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